이번 시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곱근이나 이런 걸 안다고 하더라도 어림셈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기 사용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적으로 같이 끝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스킵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스킵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곱이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곱근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곱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곱이다라는 정의는 어떤 수 A를 두 번 곱한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A의 제곱이다라고 하면 A 곱하기 A를 우리는 A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9 곱하기 9다라고 하면 9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9의 제곱 내지는 뭐 이 99, 81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9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6의 제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과값은 36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6 곱하기 6이 제곱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6의 제곱이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6의 제곱은 36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때 36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요 값을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제곱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곱수. 이거는 뭐냐면 제곱해서 나온 값이다. 제곱해서 나온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이거는 바꿔 말하면 6을 제곱해서 나온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곱근의 어떤 정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곱해서 x가 되는 수를 x의 제곱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말편이 좀 어렵나요? 네. 자, 제곱해서 x가 되는 수를 우리가 이 x의 제곱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자, x는 6의 제곱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이게 36이 되겠죠? 결국은. 그죠? 자, 이럴 때 여기서 보면 6이라는 숫자는 그죠? 제곱해서 나왔으니까 6이라는 숫자는 36의 어떤 제곱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36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6이라는 숫자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4의 제곱근은 어떻게 되느냐? 4의 제곱근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라는 걸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뭔가를 제곱해서 이게 4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를 제곱해서도 4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도 4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의 제곱근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제곱근 4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곱근 4. 이렇게 예를 들어 제곱근 4다라고 하면 자, 요거는 그냥 뭐다 단순 루트 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루트 4는 그냥 우리가 이 계산하는 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걸 바꿔 말하면 이 4가 되는 데에서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예를 들어서 루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 풀면 이 전체가 이 4가 되니까 이게 이 그 4의 제곱근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4의 제곱근을 구하는 그 제곱근 4를 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 플러스 2 값만 나타낸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0의 제곱근은 우리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의 제곱근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루트 안에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0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0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트라는 거 우리가 사실 보면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안 된다 그러면 필요 없어. 이건 뭐 0이니까 당연히 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수학에서는 이런 것들 정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만 이용한다? 결국은 제곱근 돼 있는 거를 갖다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어떤 참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값에 대해서 그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수값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용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뭐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곱근 표기할 때, 뭐, 사실 루트라는 표기를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기초 물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다뤘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걸 보시고 또 기초 물리를 보신다면, 이 기초 물리에서 살짝 다르긴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위아래를 첨자라고 해요. 어떤 문자나 숫자가 있는데 위에 있고 위 첨자 위에 붙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이 아래 첨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곱근의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곱근을 표기로 하면 여기에 뭐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루트라는 걸 표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사실 보면 어떤 수학적인 계산에서 보면 이 루트라는 표기보다도 또 다르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이 거듭제곱 형태로 이 표현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 물론 이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사 영역에서는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루트 표기로 직접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을 발휘한다면 요거보다는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요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 물리학에서도 한번 좀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끝나고 요 수학 기초 끝나고 만약에 기초 물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거기서도 한번 다루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곱근을 표기하려면 우리가 이 첨자의 어떤 수학적인 기호의 첨자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위첨자 부분에 들어가는 형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문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아무 문자나 사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 n승이다라는 거 해갖고 이 숫자가 n개, 무한개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 또 내지는 뭐 애매해갖고 이제 숫자 형태의 대신 숫자를 나타내는 어떤 미지수 이런 형태를 좀 보신 분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익스포넨트 해갖고 이제 익스포넨셜 2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형태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익스포넨셜 함수 해갖고 봤을 텐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웬만하면 다 보게 되는 게 뭐다? 이 숫자를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숫자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여기까지 사실 진도를 나가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 그거를,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해서 루트 표현, 그러니까 그 제곱근을 표현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의 제곱이다. 여기서 보면 4의 제곱이다. 그러면 4를 2번 곱해줬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3승이다라고 하면 4를 3번 곱해줬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4의 1승은 어떻게 된다? 요거는 일자 한 번 곱해준 건데, 요거는 우리가 별도의 의미 같기 때문에 이 일자를 별도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냥 4로 보통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0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다? 이 1이다. 그래서 A의 0승, 뭐 예를 든다면 이 4의 0승, 10의 0승, 무조건 어떤 문자가 됐든 어떤 숫자가 됐든 요 값은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 분모의 형태로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4의 마이너스 2승이다라고 하면 이 4 곱하기 4분의 이 1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사실 요거예요. 이 분수로 돼 있는 부분이 바로 뭐다? 이 제곱근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승이 결국은 뭐다? 루트 값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A라는 건 우리가 바꿔 표현하면, 자, 이 A의, 그러니까 2분의 1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A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요까지 기왕이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할게요. 거듭제곱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A의 3승, 그 다음에 A의 2승이다 라고 하면, A를 여기는 3번 곱한 거고요. 여기는 A를 2번 곱한 거죠. 곱하기 또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그냥 이 거듭제곱 수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3 플러스 2. 그래서 A의 5승이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 3 더하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보면 A가 3승이고 곱하기 A의 2승이니까 A를 5번 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나누기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나누기는, 이게 나누기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의 3승 나누기 A의 2승이다 그러면 A의 3 빼기 2니까 결국은 뭐다? A만 남는다. 이게 계산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의 이런 형태로 그 A의 M승의 전체 N승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곱셈이다. 요거 형태하고 요건 좀 틀린 거죠. 예, 승수가 틀린 거 얘기죠. 자, 요거는 이 곱셈이다라는 거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B 전체에 대해서 M승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편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약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수 나누기 형태, 이 분수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지수를 갖다가 표현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제곱근에서는 어떻게 응용되고 있느냐. 차량 운동학에서 사실 제일 많이 이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곱 이 형태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 속도 부분에서는 이게 에너지가 보통 보면 2분의 1 mv 제곱 이런 형태로 이 어떤 속도의 제곱 형태로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이 속도에 관련된 항목에서 이 제곱 형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속도를 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예를 든다면 이 루트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가 루트 계산값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함수에서 요 근을 구하면 또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래서 근의 공식은 제가 한번 다룰 겁니다. 근의 공식은 한번 다룰 거니까 뭐 이건 그때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 우리 첫 시간에, 수학 첫 시간에 사실 인수분해 조금 뭐 얘기하긴 했었는데, 자, 이 피타고라스 정리나 이런 거 할 때 또 다 연관되는, 확정해서 보면 연관되는 뭐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곱셈 공식이 있는데, 곱셈 공식을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풀어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결하게 나타낸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풀어져 있는 걸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 이거를 곱셈 공식이 거꾸로 된 부분을 우리가 나타낸 거, 그걸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요 형태하고 요 형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죠? 자, 요걸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걸 이제 쓴 거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근의 공식을 유도할 때 이 공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둔 거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나타낸 거고요. 자, 요거는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 a 플러스 b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자, 요게 어떻게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a에 계산해보면 a 제곱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ab 여기 나오잖아요. 플러스 ab. 자, 이렇게 끝나고, 여기서 또 이렇게 계산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ba가 하나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산해줘야죠. 그럼 다 끝난 거죠. b의 b 곱하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ab, b니까 여기에 2ab가 되겠죠? 예, 이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의 제곱. 그래서 뭐가 나온다?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형태가 계산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구단처럼 이런 몇 가지를 외우면 굉장히 이런 형태만 찾으면 쉽게 뭘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을 찾을 때, 해를 찾을 때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곱할 때는 이 결과값이 이렇게 된다. 그죠? 여기서 보면 이 플러스일 때는 여기 ab 부분이 이 중복돼서 2ab가 됐는데, 여기 하나는 플러스 값, 하나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산되고, 대신에 이 b 부분이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쉽게 뭐 눈으로도 계산될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런 형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서 계산해주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이런 형태로 펼쳐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를 뭐로 볼 수 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해서 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장점이 뭐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때 이게 만약에 0값을 나타낸다, 이 방정식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x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근을 구하려면 여기서 x값을 구하는 건데, 자, 0이니까 요 값이 0이 되고 요 값이 0이 되면 우리가 0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이 마이너스 a 값이 만약 근을 푼다면, 자, 그 다음에 또는 x는 마이너스 b 이런 값을 갖는다라고 해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 줄 알면 뭘 할 수 있다?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방정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해 공식, 이 참고적으로 할게요. 이게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근해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게 두 가지 정도 돼요. 이유도를 하려면,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이유도하는 거를 좀 질문하신 분도 있고, 또 이게 이 경우에 따른 2차 시험에서 또 약간 좀 어렵게 내서 근해 공식을 이유도해서 뭔가 결과값을 표현해라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초 수학에서 좀 정리해두면, 아시는 분들은 뭐 관계없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배운 거를 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해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 c는 0인 이런 이 유형의 이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서 a를 갖다가 미리 나눠줘서 이제 간단하게 x제곱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형으로 a 값이 1이면 되니까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는 그냥 상수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지수가 뭐다? x 값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만 여기서 a가 0이 아닐 때겠죠? 만약에 0이라면 x제곱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1차 함수가 되죠? bx 플러스 c만 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a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닌 거를 만족할 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거에서 맨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x는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x제곱해서 a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a로 나눠주면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 단순하게 그냥 다 나눠준 거예요. 다 전체를 a로 나눠주니까 여기도 a로 나눠준 건데, 자, a로 나눠줘 봤자 여기는 그대로 0이죠. 그래서 a로 나눠주니까 여기서는 a분의 p, 여기는 a분의 c, 이쪽은 그냥 0 이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형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예, a 플러스 b.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x, 다시 쓸게요. 그냥 x 플러스 a, 뭐 예를 들어서 제곱은 뭐가 있었죠? x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2ax 플러스 a의 제곱, 이런 형태 아까 있었죠? 그죠? 자, 그거를 사실 이제 응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사실 만드는데, 지금 이 형태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펼쳐져 있으니까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사실 거꾸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또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x의 제곱,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px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요 형태에서 2ax에서 보면 지금 2ax, 그러니까 요게 보면 a 대신에 요거니까 요 형태가 a분의 b로 남았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을.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뭐였어요? 여기서 보면 끝에 a 제곱이 남는 거잖아요. 중간에 여기에 2ax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2a x 대신에 이제 요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요게 된 거니까 우리가 요 a의 x 제곱은 요 형태로 본다면, 자, 4a 제곱 b 제곱 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 형태는 요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을 우리가 더해 줘 갖고 지금 임의적으로 이렇게 꾸며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 전체 요 식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쪽 더해줬으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전체 항등식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다 뭐다? 이 숫자가 고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값이다라는 거죠. 이 상수. 여기서 a, b, c는 상수값이니까 숫자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 형태로 하나 덩어리 만들어 놓고 요 형태로 하나로 더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구할 수 있다? x값을 구할 수 있다. 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형태,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풀이하는 과정은
자, 요거를 먼저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요거예요. 그죠? 요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를 아까 우리 인수분해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요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항을 한 거죠. 이항을 한 거예요. 이항을. 이렇게 이항을 하니까 요 부분만큼은 이제 더하기 되어 있는 부분, 빼기 되어 있는 부분, 요거를 똑같이 더하고 빼주면, 이쪽에 더하고 빼주면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있는 부분들, 여기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들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게 마이너스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위에서 사실 연습했던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되고, 요거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본다는 게 뭐예요? 밑에 분모가 지금 다르니까 이거를 통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4a 제곱이고 여기는 분모가 a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4a를 곱해주면 자, 4a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4a 곱해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4a를 곱해주면 되겠죠? 위아래를. 그러면 우리가 4a로 통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건 그대로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사실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x값을 구하는데 이 전체가 지금 제곱이 되니까 이 제곱을 없애면 그러니까 요거가 뭐가 된다? 루트가 되는 거죠. 루트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런 형태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루트 값인데 이 값이 뭐예요? 2a의 전체 제곱이에요. 전체.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루트 생각해보면 이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제곱, 이 루트하고 이 생략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여기 제곱이고 루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승이니까 이거 곱해주면 2a만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 a는 루트 밖으로 벗어나고 요 안에 거는 그대로 루트 안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요 부분에 그 루트를 씌워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사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서 사실 보면 마이너스 값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전체 값이 x 값이 마이너스 되면 이 음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음수값은 우리가 사실 보면 이 수학적인 의미에서 음수값은 존재하는데 사고의 어떤 해석 관점에서 보면 음수값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수값은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다? x값이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양변에 똑같이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이게 이쪽 넘어가면 마이너스, 자 2a, 자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해준 거니까 그러면 없어지고 이쪽은 x만 남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2a 먼저 이걸 먼저 계산해서 어떻게 된다? 요 형태가 남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가 하나 남고요. 그죠? 예, 하나 남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체가 음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값은 여기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b의 제곱이 4ac보다 항상 클 때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뭘 지금 유도한 거냐면 근해 공식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근해 공식 얘기할 때 짝수의 공식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죠? 예, 짝수의 공식에서 또 그 별도로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또 그렇게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것만 좀 그 유도할 줄 알면, 이렇게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뭐 사실 뭐 그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짝수의 공식은 뭐냐면 자, ax 제곱 플러스 요게 보면 아까 bx라고 돼 있는데 요게 어떤 이 짝수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뭘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이 항상 뭘로 짝수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b가 뭐 b, 이 대문자 b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형태로 근의 공식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의 공식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짝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풀면 항상 뭐가 된다? 요 값이 된다. 그 계산 값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a 됐을 때 여기에 보면 2a, 이게 짝수가 아닐 때는 2a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b 돼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여기서 b라는 게 사실 여기에 2가 있을 때 이게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4가 없어졌죠. 예, 네, 그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떤 이 짝수의 공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렇게 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그냥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b 값이 뭐일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b 값이 뭐 2 값이 될 수 있고 4 값이 될 수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냥 넣어서 대입해서 계산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 속에서도 다 계산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게 이 눈에 또 들어오게 돼요, 사실. 그때 천천히 이해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억지로 여기까지는 이해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다만 요 근의 공식은 여기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것까지 조금 기왕에 훈련해 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 어림셈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뭐가 없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제곱근이 나오면 사람들이 계산이 어렵다, 혀를 내두릅니다. 그러니까 제곱근 하면 일단은 뭐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팍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계산기가 없으면 이거는 마치 계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속도 계산할 때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곱근이 반드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계산기를 막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계산기 안 쓰고도 다 계산을 해갖고 정답을 찾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어떤 제곱근의 어떤 이 원리, 생리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부터 9라는 숫자를 쭉 나열했어요. 그죠? 근데 이 전체가 다 제곱근이야. 제곱근이라는 건 루트가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루트 1, 예를 들어서 루트 2, 루트 3, 루트 4, 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쭉쭉쭉쭉 가서 루트 9까지를 한번 놓은 거예요. 물론 루트 10,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확장하셔도 됩니다. 원리는 같은 거니까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념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루트 9까지만 한번 보자고. 여기 어떤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1과 여기서 보면 1과 2 사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루트 4가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루트 9가 3이에요. 그죠?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1과 2 사이에는 뭐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1과 2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겠죠. 대략적으로 요 사이가 있으니까 여기 1부터 여기까지는 3단계가 있으니까 어떤 3배에 가까운 3.3에 가까운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3.3에 가까운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략 그 형태로 이제 이 3등분 했을 때 나오는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건 요 2까지 가는 이 3분의 1 수준이고, 루트 3이라는 건 3분의 2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루트 2는 1.4, 그 다음에 이 루트 3은 1.7,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 1.414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보면 그 형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어림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이제 3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는 좀 더 간편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가죠. 그러니까 여기 5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5단계는 어떻게 돼요? 자, 0.2단계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부터 3까지 가는데 당연히 루트 5는 이 5분의 1단계니까 2.2가 되게 될 테고요. 루트 6은 2.4, 루트 7은 2.6, 루트 8은 2.8, 루트 9는 3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죠?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계산하고 뭐 루트 7이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루트 7, 나 계산기 없어, 계산 못해. 그게 아니라
루트 7은 뭐다? 2.6이다 라고 계산을 하셔도 어림 계산하는 데 있어 갖고 전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다. 자, 그거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거는 뒤에서 계산하는 것 응용 한번 해볼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쉽게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요한 계산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킬로미터하고 이 메타 퍼 세크,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는 우리가 초속, 그러니까 시속이죠? 예, 시속인 거고, 그 다음에 메타 퍼 세크는 이 초속인데, 초속과 시속, 또 때로는 초속에서 시속으로, 시속에서 초속으로 이렇게 변환할 때가 있어요. 변환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 변환 인자가 이 3.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속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킬로라는 건 뭐라 그랬죠?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m. 그죠? 자, 아워는 이 시간, 이 초를 나타내면 60분의 60초니까 3600초예요. 그죠? 3600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000분의, 이 3006분의 이제 1000이 되니까 3.6분의 이게 약분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타 퍼 세크하고 이런 관계에 성립이 된다.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하고 이 그 초속 관계를 놓게 했는데 이게 3.6으로 계산하면 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속이라는 건 큰 숫자고 메타 퍼 세크라는 건 작은 숫자다. 그래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갈 때는 뭘로 나눠준다? 자, 3.6으로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가기 때문에 큰 숫자를 3.6으로 나눠주면 작은 숫자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작은 숫자에서, 그러니까 그 메타 퍼 세크에서 내가 시속을 간다라고 하면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작은 숫자에다 뭐를 3.6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로 간다? 시속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6을 곱하면 이 시속으로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6이야 그러면 소수점인데 어떻게 계산해? 계산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여기서 어림으로 우리가 이 계산하라는 게 뭐냐면 3.6이라는 게 4에 어떻게 보면 이 10% 값이에요. 그죠? 이 4 빼기 마이너스 10% 값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 바꿔 말하면 4 빼기 자, 이 10% 값이니까 0.4가 되겠죠? 4 빼기 0.4의 값이 3.6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 바꿔 말하면 이거를 4로 계산하고 4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계산하고 거기다가 결과값에 어떤 10%만큼 더해주고 빼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간단하게 보면, 자, 60km다 예를 든다면, 자, 60km를 내가 초속으로 하고 싶어. 그럼 60km가 뭐라 그랬죠? 큰 숫자라고 그랬어요. 시속에서 내가 초속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나누기 뭘 해주면 된다? 3.6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를 3.6으로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뭐로 나눠준다? 4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4로.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3.6이라는 숫자하고 4를 보면 3.6보다는 4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크죠? 근데 나눠줄 때 3.6보다 4로 나눠줬는데 그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큰 숫자로 나눠줬으니까 결과값은 작게 나오겠죠? 더 작게 나와요. 원래값보다 작게 나와. 근데 원래값보다 얼마만큼? 10%만큼 작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나눠준 값에 어떻게 된다? 10%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돼요. 그죠? 자, 바꿔 말하면, 자, 4를 갖다가 우리가 3.6으로 나눠주면, 60이라는 이 숫자를 3.6으로 나눠주면, 어려운데 60이라는 숫자를 3.6으로 여러분들 바로 계산하면 어려운데 자 이게 4로 나누는 거예요. 초속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4로 나누면 이거는 이게 쉽게 계산되잖아요. 비교적 그죠? 요거는 계산하면 15라는 숫자잖아요. 그죠? 1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15라는 숫자가 우리가 3.6으로 나눈 숫자보다 높게 나온 거다, 적게 나온 거다? 자, 큰 숫자로 나눠졌기 때문에 적게 나온 거예요. 얼만큼? 10%만큼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에다 이
10%니까 1.5가 되겠죠? 예, 1.5만큼 더해주면 뭐가 된다? 16.5가 되겠죠? 예, 16.5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자, 16.7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림해서 계산한 16.5나 16.7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 다른 걸 계산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정확하게 이 계산기로 계산하는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초속을 갖다가 우리가 시속으로 바꾼다. 그러면 초속은 작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시속은 큰 개념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12m/s 이거를 내가 시속으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3.6을 원래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3.6을 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숫자가 이게 3.6이니까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 마치 계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계산기를 찾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곱하기 지금 이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면 곱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어떻게 해야 된다? 4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곱하기 4를 해준 게 원래 곱하기 3.6을 해줘야 되는데 3.6보다 더 큰 숫자로 곱했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된다?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오는 거죠. 크게 나와요. 얼만큼 크게 나온다? 원래 계산한 것만큼 보다는 10%만큼 더 크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 계산 결과값에서 10%만큼 빼주면 되잖아요. 빼주면. 그죠? 자, 그러면 곱하기 4 하는 건 우리가 계산기 없어도 쉽게 계산되잖아요. 그죠? 3.6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뭔가 복잡하지만 곱하기 4 하면 12 곱하기 4니까 이건 쉽게 계산되잖아요. 그죠? 자,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48이 되잖아요. 48. 그죠? 12 곱하기 4니까. 근데 이게 이 곱하기 4 한 부분이 원래보다 어떻게 큰 값이라고 그랬죠? 얼만큼 큰 값? 자, 빼기를 해줘야 되죠? 이 10%만큼 큰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10%만큼 큰 값이니까 4.8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48에서 이 4.8을 빼주는 건 소수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머릿속에서 계산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거예요. 자, 5보다 0.2가 적어. 근데 4.8이야. 그러면 5에 3 빼면 43인데, 자, 여기는 0.2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계산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43.2다라는 거 쉽게 계산되잖아요. 그죠? 네, 쉽게 계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계산값 자체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실제 계산하면 43.2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어림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만 조금만 하시면 이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다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 실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흔하게 쓰는 게 사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계산할 텐데 254라는 숫자를 되게 많이 써요. 사실 보면 254 예를 들어서 FD 이런 루트 안에서 그런 계산을 많이 하는데 자, 254라는 거 루트 254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자, 254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계산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트릭을 하나 쓰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254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254라는 거하고 계산하기 좀 편하게 250이라는 거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254하고 250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254가 당연히 크잖아요. 그죠? 250보다는 254가 훨씬 큰 숫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54라는 거 쉽게 계산이 안 되는데 250 하면 좀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25 곱하기보다 10이다라는 숫자잖아요. 그죠?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25다 제곱이네? 그럼 제곱은 루트니까 빼낼 수 있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250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5루트 1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루트 10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 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루트 9까지 생각했지만 루트 9가 뭐였었죠? 이게 3이잖아요. 3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이 루트 10이잖아. 근데 루트 1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다음에 4인데 요거는 루트 뭐다? 16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6까지. 그죠? 예, 16까지. 루트 10에서 루트 16까지 가야 돼. 이게 7단계까지 가야 돼. 그럼 이 7단계 어떤 과정값이 있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요까지는 7단계니까 루트 10은 자, 요게 이 단계에서 본다 그러면 이 뭐다? 이 루트 10이라는 게 요거는 계산해 보면 3.15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7단계니까 요거를 우리가 계산. 왜 2단계 하기에는 좀 너무 작고 1단계 하기에는 좀 크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림 짐작해서 이거는 3.15 정도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양보해서 내가 요거까지 1호까지 그 첫째 자리만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간다 그러면 그냥 3.1로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또 때로는 요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셨다 그러면 3.2로 이렇게 과감히 갈 수 있어요. 그죠? 자, 3.2나 3.1이나 과감히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루트 10이라는 게 3.1이라는 거, 근데 3.2라고 하셔도 되고, 그러면 요건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죠? 3.1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는 15.5가 되겠죠. 15.5예요. 그죠? 네, 15.5.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원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 요 근처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처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제 3.2도 1호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계산을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하나의 예를 본다면,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떤 수식만 나타냈지만, 요게 이 스키드 마크를 통해서 아니면 제동을 통해서 30m 미끄러졌을 때, 마찰 계수 0.8일 때, 아니면 견인 계수가 0.8일 때, 속도를 구하는 이 시계예요, 사실. 자, 이런 우리가 이 어떤 물리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속도 계산, 이게 V는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계산 값을 이제 한다. 이게 이제 시속으로 구하는 공식이 시속으로 바로 구한다. 그러면 이게 계산기 없을 때는, 여기에 보면 루트도 돼 있고, 소수점도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왜 쉬운지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0.8이라는 건 우리가 30이라는 숫자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계산될 수가 있죠. 그죠? 38이 24니까 이게 뭐다? 24라는 거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254 곱하기 24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254 곱하기 24라는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요거는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죠. 254가 있고 24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250 곱하기 25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근소한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략 이 계산해 보면 자, 250하고 여기서 보면 플러스 4니까 4 곱하기 24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거 250으로 따진다면 또 하나는 250에 24 계산해보면 1이라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좀 당연히 커요. 얼만큼 크냐면 대략적으로 한 100 정도 크다는 거죠. 사실, 150 정도 이 큰 숫자를 나타내는 사실 루트 안에서. 근데 그 차이는 사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크다. 그러면 어림짐작해서 내가 이 숫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면 이거를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250 곱하기 25라는 걸 여기서 조금 더 쉽게 끌고 올 수 있다면 이거는 계산하기 쉽죠. 왜? 자, 250 곱하기 25니까 이거는 25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5의 루트 10이다라는 거를 이거 쉽게 여기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루트 10이라는 값만 알면 계산 끝인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루트 10 계산했었죠?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3.15 정도 값을 두는 거고, 만약에 그냥 대충 계산한다면 3.1이나 아니면 3.2 값을 우리가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3.1 값을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77.5가 되겠죠. 그죠? 예. 3.5를 이렇게 3.1만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런 형태 그 값을 우리가 둘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1.5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서 요 0.05가 되니까 곱해보면 자 1.25가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플러스 되는 효과 요거를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뭐 78점 뭐 이렇게 한 8이 조금 안 되죠. 그죠? 자 요런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요 값을 계산해보면 정확한 이걸 이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78.08이 나와요. 사실 78.08. 그래서 3.1로 계산해서 77.5나 자 요게 해서 78.뭐로 나오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 변환해서 이 어림셈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계산해서 뭘 할 수 있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왜 그럼 답 찾을 때 보면 예를 들어 답이 78.08 어떤 거는 79.08 뭐 77점 이렇게 간격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1은 예를 들어서 68 아니면 2는 뭐 72점 뭐 최소한도 5간격 이상 두는데 우리가 계산 결과는 요 정답에 굉장히 근접한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답을 여러분들이 계산기 없이도 쉽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죠. 예, 시속 40km를 초속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시속을 초속으로 바꾸는 거, 큰 숫자를 뭘로 바꾸는 거다? 작은 숫자로 바꾸는 거다. 그러면 이 뭐로 나눠준다? 4로 나눠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4로 나눠준 값이 어떻게 된다? 원래 계산한 것보다 큰 값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보완을 해줘야 된다. 얼만큼? 10%만큼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4로 나눠주니까 10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10이 되는 거고. 자, 거기다 10%만큼 보완해서 플러스 값을 해주니까 10에 0.1%죠? 예, 0.1% 아니 0.1이 10%니까.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40kg라는 거 계산해보면, 자, 10 플러스 1 해갖고 11.0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계산기로 정확하게 따지면 뭐가 나오냐? 11.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1.1이나 11.0이나 차이가 없다. 예,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림셈을 지금처럼 이 시속, 초속, 이게 우리가 이 실질적 차량 운동학이나 재운동에서 계산할 때 보면 이거를 응용해서 굉장히 많이 써요.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설령 뭐 계산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 불편함이 없이 계산기는 계산기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훈련만 돼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좀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산기를 쓰셔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익숙하게 잘 쓰시면 계산기를 쓰시고요. 연습 삼아서 자꾸 내 훈련 겸해서 훈련을 하고 싶다면 이런 어림셈을 방법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계산기를 쓰는데 이게 내가 계산기를 잘못 눌러서 이 값이 나온 건지 확신이 안 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런 식으로 대략 암산해서 이 비슷한 형태의 값이 나오는지 뭔가 내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엉뚱한 값은 나온 건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검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림셈까지 봤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굳이 뭐 또 사실 몰라도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복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공부하시면 어느 순간에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그게 또 여러분 것으로 이해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좀 다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좀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하고 본 강의에 뵙도록 하고요. 혹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강의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교재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내지는 제가 또 짧은 시간에 강의하다 보니까 생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참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간다. 조금 더 보완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우리 유튜브 창이 있죠? 아니면 카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